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권으로 합격하는 공인중개사 강의 진행을 맡은 진재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합격 요령에 대해서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1차, 2차 모두 객관식 시험으로 치루어지고 오지선다형 5개 중에서 정답 하나를 골라내는 방식으로 시험이 치러집니다. 시험이 객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합격 요령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합격 요령을 좀 살펴보면 기출 문제가 반복된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좀 어필한 바가 큽니다. 일단 왜 반복되는지, 우리 시험이 이미 28회나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존 출제 영역, 출제 방식을 벗어나기가 이제 어려운 게 가장 큰 이유가 되겠고, 그다음에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 출제 방식의 독특함, 사전 출제 교수님 3분이서 문제를 사전에 40문항씩 120문항을 출제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선정위원 교수님들이 합숙을 하면서 여기서 40문제를 추려내는 건데, 2단계 출제 방식을 거치다 보니까 이미 사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도 본인들이 출제하는 게 100% 출제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문제를 보수적으로 출제하시는 경향이 있으시고, 선정하시는 교수님들 역시 이미 출제된 문제를 좀 존중을 해서 가급적 120문항 가운데서 40문항을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선정한 교수님들 역시 조금 보수적으로 안전한 문제 위주로 이제 좀 선정되는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 이러한 큰 2가지 이유 때문에 기출 지문이 다른 시험에 비해서 공인중개사 시험에 더 특히 반복되어서 출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출지문 위주의 학습을 하여야 공부의 범위를 줄일 수 있고, 공부의 범위를 줄여야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반복 학습이 가능하다. 두꺼운 기본서를 읽으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공격적인 말이지만 맞는 말입니다.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만 집약적으로 학습하여 효율적으로 합격에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론이 없는 내용입니다. 기출문제가 반복되니까 기출문제 위주의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은 꼭 공인중개사 시험뿐만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서 모든 강사님들이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2번째,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정확하게 아는 몇 개의 지문만으로도 정답을 골라낼 수 있는 것이 객관식 시험이다. 이게 객관식 시험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1번 문제 어쩌고 저쩌고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왔을 때 1번 모르겠다, 2번 맞네, 3번 모르겠다, 4번 이거 아닌 거 확실해. 2개나 모르지만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어쩌면 5번도 모르겠다 였을지 모르는데, 모든 걸 다 알고 정확하게 4번을 찍어낸 사람도 배점 2.5점 가져가는 거고, 애매한데 요게 정답인 건 확실해 라고 하는 사람도 2.5점 배점 가져갑니다. 이게 이제
객관식 시험에서 가능한 정확하게 아는 거 하나만으로 또는 몇 개만으로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게 객관식 시험인 거고,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문을 읽어가다가 2번 지문은 맞는 지문인데 내가 잘못 알아서 이게 잘못된 내용이라고 시험지에 이렇게 체크하면 실제 시험장에선 3번 이후로는 지문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잘못된 거네, 정답 2번 찍고 기분 좋게 2번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보이는 답은 저 뒤에 숨어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거 아예 볼 기회조차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잘못 알고 있으면 차라리 이거 잘 모르겠다 세모 치고 넘어갔다면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자신 있게 틀렸다고 이렇게 하는 순간 이 한 문제는 그냥 틀리게 되는 겁니다. 조금밖에 모르더라도 세모가 많더라도 정확하게 틀린 거, 정확하게 맞는 거 요렇게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가 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문제를 맞을 수 있는 가능성 높아지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세모,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X, 정확한 X를 못 찾아도 3개 중에서 하나 찍으면 3분의 1 확률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정확하게 O, X를 표시할 수 있는 거, 세모가 있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O, X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평상시에 하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죠. 객관식 시험에서는 시험장에서 모든 지문을 다 읽으면서 문제를 풀 수가 없다. 모든 지문 다 읽으면은 큰일 납니다. 이거 제 시간 안에 시험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읽는 중간에 답이 나오면 그 이후의 지문을 읽지 않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야 제 시간 안에 문제를 끝까지 풀 수 있습니다. 전업 수험생이 아닌 공부 시간에 제한이 있는 일반 수험생들의 경우에는 범위를 늘리기보다는 정확도를 올리는 노력하는 것이 점수 획득에 유리합니다. 다음, 키워드 위주로 암기해야 한다. 암기라는 표현이 조금 부담스러운 분들 계신데 사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암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제 나오고 지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괄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단지 이 내용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만 하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들을 다 꼼꼼하게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중간 있는 키워드들이 맞게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키워드들 다 맞네, 키워드 중에서 이게 아니네, X, 이렇게 OX를 구별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기라기보다는 지문을 익숙하게 반복해서 이 지문들을 익숙하게 만들어 놓고 중간중간 키워드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정도의 암기, 요 정도만 해도 문제 맞히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이해 위주의 학습은 논술형 시험에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지만 객관식 시험에서는 지문이 문제지에 모두 표시되므로 때로는 적당한 암기만으로도 정답을 찾아내는 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도 좋습니다. 또한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는 경우에도
객관식 시험의 특성상 암기한 키워드를 이용해 정답을 빠르게 골라내야 하므로 암기가 반드시 따라줘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거미집 모형, 나중에 배우겠지만 거미집 모형 문제가 출제되었다. 그러면 이해 위주의 학습을 하신 분들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거미집 모형에서 수렴하려면 공급 곡선이 가파라야 되고 수요 곡선은 탄력적이어서 어디 보자. 수렴하네. 그러면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크면 수렴. 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시험 문제 풀다 말고 그래프 그려가면서 이러고 있으면 이거 시간 다 갑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거미집 모형 문제 나왔다 그러면 빠르게 옆에다가 수류탄, 공기, 큰 수염 이렇게 써 놓습니다. 그리고 지문 중에서 이 내용을 찾으면 됩니다. 수요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크면 수렴. 이 내용 찾아갖고 지문 중에 공급 곡선 기울기가 크면 발산한다. 그럼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때로는 그냥 암기해서 이 내용이 지문에 있는지 없는지 빠른 속도로 찾는 게, 이해를 하고 있더라도 암기된 내용으로 빠르게 그냥 정답을 찾아내는 게, 왜냐하면은 시간이 없습니다. 이 객관식 시험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이렇게 풀면서 이제 해보시면 알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아는 문제 막 이렇게 찍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건 정말 속상한 일이죠. 빨리빨리 꼼꼼하게 볼 시간 없이 빨리빨리 이렇게 정답을 찾아내고 넘어가는 훈련,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분별한 암기가 아닌 꼭 필요한 내용만의 집약적인 암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머리에 한계가 있고 우리가 또 암기를 잘 못합니다. 암기는 두문자 등을 활용해서 반복 학습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암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자연스럽게 암기되는 게 좋겠죠. 수류탄 공기 큰 수염, 수류탄이 공중에서 뻥 터지니까 아주 큰 수염이 이렇게 생겼다. 수류탄 공기 큰 수염,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는 겁니다. 각자 방법에 따라서. 다음 볼까요? 단권화된 책으로 회독수를 늘리면서 버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 또 공부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갖고 이 책 저 책 보시는 분들 계신데,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공부하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그럼 단권화된 책으로 처음 선택한 책, 그 책이 꼭 우리 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 책으로 회독수를 늘리면서 버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회독수를 늘려야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새로운 거 찾는 게 아니라 버리는 공부를 해야 시험 직전에 반복해서 숙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계속 싸질머지고 있으면 나중에 반복 숙달 과정, 정말 제일 중요한 과정인데 이 과정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좋은 말 있네요. 여기. 내가 선택한 책에 없는 내용이 시험에 출제되어서 불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책에 회독수가 부족해서 불합격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볼까요? 쉽게 공부하자. 쉽게 공부하자. 좋죠. 쉽게 공부하면 좋죠. 전부 다 쉽게 공부하고 싶죠. 근데
공부가 마냥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다 보면 쉽지 않은 일들이 좀 많이 생기겠지만 최소한 공인중개사 공부하면서 막 스스로 공부를 어렵게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은 쉬운 문제들만 차곡차곡 모아도 60점을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문제들만 차곡차곡 모아도 되는데 굳이 변별력 갖추기 위해 출제하는 어려운 문제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60점도 안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공부하면서 이렇게 주변에 떨어지시는 사람들 보면 이런 문제에 상당히 이렇게 집착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더라고요. 절대 이럴 필요 없이 우리는 쉬운 문제들만 차곡차곡 모아서 60점 만들어서 합격하자, 이렇게 좀 심플하게 생각하고 공부도 쉽게 그리고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 공부의 범위를 줄여야 되는데 그냥 대충 반만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요령 있게 줄이자. 볼까요? 뭐 좀 복잡한 내용 같은데 실제 뭐 이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닙니다. 50%의 비중으로 50%의 비중으로 나오는 문제가 쉬우면서 자주 출제되는, 이건 주서야죠. 그냥 50% 일단 먹고 들어가야죠. 한 20문제 정도 됩니다. 나머지 한 8문제 20% 정도 나오는 게 어려운데 자주 출제, 나머지 한 20% 정도는 쉬운데 가끔 출제, 나머지 10% 4문제 정도 보지도 맙시다. 이건 뭐 어려우면서 가끔 출제, 이거는 넘사벽이고요. 그냥 우리가 관심 가지지 말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공부의 범위가 가장 적다라는 얘기입니다. 쉬운데 가끔 출제되는 8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면 범위가 너무 많이 늘어납니다. 이 8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분량 400페이지, 뭐 예시적인 페이지긴 해도 어려운데 자주 출제되는 문제 공부하는데 100페이지, 비교가 안 되죠. 이 공부의 양이. 그리고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는 어떤 한 영역에서 그냥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출제되어 봐야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들도 이제 상당수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나는 뭐 부동산 경제 어느 파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너무 어려워, 이런 영역이 아예 그냥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이해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고 내가 준비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지만 막상 문제가 어렵게 나와서 이쪽 영역에 이렇게 해당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하면 공부의 범위가 대폭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면서
자꾸 이렇게 좀 사사분면에 관심이 생길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문제가 쉬우니까 요거 내가 조금만 공부하면 쉽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관심이 자꾸 생길 수 있는데, 우선 윗부분, 자주 출제되는 부분 먼저 공부를 하고, 아랫부분은 시간 남을 때 공부를 충분히, 윗부분 공부를 충분히 해서 이제 시간적 여유가 남았을 때 그때 한번 고려를 해보죠. 그런데 제 경험상 시간이 남을 리는 없습니다. 공부하면서 이 부분 공부하는 것도 빠듯해서 시간이 남을 리는 없습니다. 그래도 뭐 마음이라도 편하게 시간 남을 때 공부하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죠. 시험 전 마지막 한 달 합격을 좌우한다. 지금부터 10월 달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데 9월까지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마지막 한 달 제대로 못 보내면 시험에서 합격에서 많이 멀어집니다. 마지막 한 달이 가장 중요하고, 이때 9월 달까지 조금 설렁설렁 했더라도 마지막 한 달 열심히 하면 합격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마지막 한 달 동안 해야 되는 거는 어떤 일이냐 하면은 반복해서 숙달,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외워야 될 것들 추려놓은 거, 요거 외우면 요거 맞겠네, 요거 외우면 요 문제 맞겠네 라고 추려놓은 거, 공부하면서 외웠을 리 없잖아요. 우리가 대충 그냥 이런 거 있구나 정도만 확인했지, 요 내용들을 마지막 한 달 동안 반복해서 회독을 늘리면서 빠른 속도로 회독을 해야 됩니다. 반복 숙달 해야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실전 모의고사.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부분 공부한 내용을 아는 것하고 실제 답을 골라내는 것, 이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요거는 또 별도의 능력이에요. 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빨리, 문제를 읽고 빨리 골라낼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훈련을 할 수 있는 게 시험장에서 하면 곤란하고, 실전 모의고사 스스로 3회 정도 풀어보면서 실전 훈련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한 달 반복 숙달, 실전 모의고사 3회, 요 정도만 마지막 한 달 동안 진행을 한다면 9월까지 좀 대충 공부하신 분들도 분명 합격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지금까지 객관식 시험에 관련된 요령이라면 요령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하시면 공부 과정이 되게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한번 잘 숙지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이렇게 공부 과정이 좀 편안하게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학 개론 출제 경향 분석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부동산학 개론 기출문제를 확인을 해봄으로써 정말 기출문제가 반복되어서 출제되고 있는지를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출문제가 반복되어서 출제되어야 우리가 공부 범위를 줄여갖고 하는 게 맞는 방법이 되는 거고,
만약에 기출문제가 반복되지 않는다면 이렇게 공부 범위를 줄여서 공부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공부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출문제를 한번 지문들을 꼼꼼하게 분석을 해서 정말로 반복되는지, 기출지문 위주로 공부를 해도 합격에 지장이 없는지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